네, 이 막강한 권한을 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를 하면서 그 유탄을 국내 시장이 직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만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건 주력인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화학액 등의 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분야 때문인데요. 차기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대상이 바로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등에 대한 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2차 전지주들이 속절없이 주가를 떨구고 있는데 다가올 트럼프 시대는 채찍만 있는 것일지, 우리 증시에 당근은 없는 것인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트럼프의 정권의 시즌2에 대해서 한번 지난주 1탄, 이번 주 2탄인데요. 저희 국고처 이 아침 일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미 2달 전부터 저희가 이제 트럼프 당선의 가능성을 좀 높다라고 계속 보고, 그리고 미국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학관계들 속에서 살펴봤는데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국고처 보시는 분들은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구분이 어느 정도 꽤 포트폴리오가 대비를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채찍 그리고 당근 파트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의 채찍과 당근의 우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가속도를 미치고 있는지 어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날인데요. 트럼프 시즌2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조선주였죠. 제2의 방산업으로서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 앞으로 그래서 이 조선업에 대해서 방산주로서 중장기 투자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건설주와 대북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한국에는 이 부분이 약간은 채찍도 될 수 있지만 약간은 더 당근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럼프와 앨런 머스크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앞으로 로봇 관련 및 그리고 자율주행 종목들에서 국내 종목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의 대부분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자는 올라왔습니다만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연중 저가라든가 그리고 두 자릿수 폭락이 나왔는데요. 아마 월요일 날 아침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장기 투자하셨던 돈들, 혹은 아직 손절을 못하고 갖고 있던, 특히 장기적으로 갖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 이제 반대 매매라든가 대량 손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IRA 법안을 이제 트럼프 후보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본인이 정책이나 TV 토론에서도. 근데 미국 내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한국 기업들한테는 중요한 이슈죠. 2차 전지 및 배터리 부분이. 근데 원래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 3,750달러, 그리고 이제 중국산을 썼느냐 안 썼느냐, 원재료 광물을, 그에 따라서 3,750달러의 보조금 합쳐서 7,500달러를 주는 건데 한국 돈으로 한 900만 원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5만 달러 자동차 가격이 5만 달러다. 그러면 굉장히 고급 SUV에 속해요. 그리고 저 배터리 보조금은 모든 자동차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8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한테는 저 IRA 법안에 의한 보조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벤츠 고급 자동차라든가 약간의 이제 고품질로 들어가는 거.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8만 달러 이상 자동차 한 1억 넘는 거는 사치품이라고 보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조차도. 그래서 그런 900만 원 정도를 주는데요. 저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꽤 괜찮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보다는 2차 전지 쪽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가면서 76만 원에서부터 삼성 이 부분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왜냐하면 광물 자원에 대해서도 이제 보조금을 안 준다는 얘기는 저걸 보조금을 안 준다. 이 부분은 동전의 그냥 앞면만 보는 겁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얼굴만 보는 거죠. 전체적인 첫인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면을 볼 사람, 그 뒷면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RA 법안을 폐지한다. 이렇게 읽으시는 것은 표면적인 부분이고요. 중국산 광물의 값싸고 중국산 값싼 광물을 허락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중국산 값싼 광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저가의 배터리도 테슬라에 장착할 수 있고 포드에 장착할 수 있고 이거를 차별을 없앤다. 대신 그거를 관세로 때리겠다. 중국산은 100%를 때리든지 1000%를 때리든지 유럽이나 한국은 20% 보편적 관세에 추가적으로 때리든지 이렇게 접근하셔서 보면은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이 왜 빠지느냐. 특히 광물 자원 관련 종목군들 2차 전지 양극 활물질이나 음극 활물질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 화학 제품들까지 같이 밀고 내려오는 중국산 원재료 제품들의 값싼 제품들이 이제 장착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보면 테슬라나 현대자동차나 자동차주들한테는 나쁜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 원가 경쟁력이 더 값싸고 품질 좋은 자동차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현재 어제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국내 2차 전지들한테 굉장한 이게 채찍의 위력이 다가온 겁니다. 직접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렇게 가속도가 붙는 거죠. 채찍이라는 것이. 그래가면서 국내 2차 전지를 후려쳤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 대규모 손바뀜이 나아가면서 2차 전지들도 아마 다음 주 후반부나 혹은 11월 말에는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형성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매매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문제는 대규모 손절 및 투매 현상이 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다음 주에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채찍을 한번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걸 살펴봤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당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보셨던 조선주, 대북주, 건설주, 로봇주인데요. 조선주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중장기 정말 10년 정도에 나오는 한번 빅사이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집 및 보유, 추격 매수가 아니라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 추가 매집으로 모아나가는 형태 및 기존 거는 보유 형태로 그다음에 대북주 및 건설주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관련돼서 앞으로 트럼프 후보가 이제 1월 20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2달 남았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임명되는 장관들을 보면 시장은 벌써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주로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로봇 및 자율주행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아주 조금 더 이제 생성되고 있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매와 일부 무한화가기를 병행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내 시장에 이게 왜 당근이 될 수 있느냐? 트럼프 장관들 및 트럼프 내각을 구성할 유력한 그 인수위원들 그런 트럼프 캠프 내에서는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는 취임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가을이니까 남녀분들이 결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사람만 보고 결혼하는 분도 많죠. 자, 그런데 어때요? 야, 신부 측에서 오늘 결혼 날인데 시아버지, 그러니까 시어머니나 남편 측 시부모님이 결혼 축하한다고 아파트 한 채 사주셨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니면 신부 측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를 하나 시어머니께 선물해 주셨대. 그럼 어떤 이제 뭐라게 될까요? 이 취임하는데 대관식 날 선물이 있는 거죠. 그거로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 취임식 날 상징적인 존재 뭐가 있을까요? 24시간 내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선언이 났다. 1월 20일에서 21일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역사적인 날 전 세계가 조명되는 가운데 그것에 맞는 대관식에 맞는 마땅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나는 무슨 대통령이다? 전쟁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전에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가능해졌죠. 왜? 상원 의원을 53석이나 장악했어요. 그리고 하원까지 지금 이제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원도 공화당, 그리고 상원도 공화당, 그리고 대통령도 공화당. 입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떻게 됐어요? 가라사대 이제 그대로 되는 거죠. 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금은 대통령이 아직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후보들, 장관 후보나 중요한 직책 있는 후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하겠구나. IRA 법안은 폐지되겠구나.
이렇게 보고 시장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원 하원을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 그리고 이제 외교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공식적으로 첫 번째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인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하는 국내 법안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IRA 법안과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바이든 케어. 미국 예산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거죠. 이것을 폐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대통령이 됐을 때 첫 번째 사인한 법안이 뭐냐면 국내 법안으로 바로 이 오바마 케어 당시에 그 법안을 폐지시켜버렸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외 법안이 있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외교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 대외 법안 그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하는 거를 종결시키는 거. 즉 나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고 그 협약체를 갖는 거를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외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첫 번째 사인한 대외 법인이 있어요. 대외에 관련된 그 법인에서 사인한 게 뭐냐면 교토 협약에 대한 파기였습니다. 기후 협약에 대한 협정에 미국이 탈퇴시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대관식 대통령으로서 임명했을 때 미국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것을 조명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즘으로 따진다면은 리얼리티 쇼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무한도전이나 아니면은 뭐 출발 드림팀 같은 거 이런 거를 진행했던 분입니다. 그걸로 이분이 유명해진 거예요. 정치적 입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성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기존의 정치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됐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래서 미리 지금 삼부 토건부터 시작해서 일부 건설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GS건설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죠. 대북건설, 대북정책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한테 좀 유리한 측면이 뭘까? 지금 제가 당근을 찾아봤는데 왜 대북주, 현대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난티라든가 이런 대북주 종목들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바로 역학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러시아가 유럽 지역에 보내는 가스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 원인이죠. 가장 중요한 노른자 어디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흑해, 크림반도, 얼지 않는 항구. 이 크림반도를 장악하면 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는 물류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지역 하반부에 있는 이 크림반도, 얼지 않는 항구 때문에 이제 동쪽으로는 이게 블라디보스톡이고요. 이쪽으로 하면 크림반도, 아래쪽으로는 터키가 있죠. 유럽의 곡창지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전 세계 밀의 한 30%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가스관이 연결된 겁니다. 빨간색 및 이런 거는 기존에 있던 거고 점선으로는 추가로 된 거. 유럽 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아래쪽으로 이 크림반도를 통해서 가스관이 다 공급이 되는데 그래서 서유럽 쪽은 동유럽 쪽, 체코, 헝가리 쪽은 70% 정도 러시아에 의존해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보, 부모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 러시아가 가스값을 올리면 이 나라는 70%가 에너지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내리든지 올리든지. 근데 이 서유럽 쪽,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이런 데는 많게는 40%에서 20%를 러시아한테 에너지를 의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기존에 다 의지를 하고 있었어요. 자, 문제는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편입이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지역이 아니라 나토 국가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러시아 국가였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돈줄이란 말이에요, 저기가. 저걸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뭐냐? 바로 에너지 전쟁입니다. 이 본질을 보이면 종목이 보여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북한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러시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본질은 에너지 전쟁입니다.
유럽한테는 이걸 통해서 에너지 독립 전쟁이 됐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그래서 끌어올린 거예요. 우리나라 원전도 거기다 팔아먹을 수 있게 된 거고. 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겨우 독일인데 40%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올라왔어요. 러시아 에너지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코,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는 원전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게 없거든요. 내륙 지역이라. 그래서 원자력 말고는 없어요. 근데 러시아 거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프랑스 거냐 한국 거냐. 그래서 사실 한국에 먹히는 겁니다.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게 될까요? 생존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북한의 경제가 북한 군사 폭풍 군단이 우크라이나 12,000명 정도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보낸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전쟁이 아니게 돼 버렸어요. 이제 북한이 가서 러시아하고 북한과 손잡고 북한은 경제적으로 이제 중국 쪽 라인을 떼내고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셋업 시키는 겁니다. 북한 경제의 90%가 중국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종목이 되는데요. 러시아한테는 이게 왜 생존 전쟁이냐? 제가 왜 생존 전쟁이라고 말을 할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사람은 뒤로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거 아니면 나도 죽고 내 자식의 미래도 없다. 우리 후손의 미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은 딱 그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 러시아 경제는 32%가 크루드 오일, 크루드 페트롤리움, 즉 석유에 의존합니다. 13%가 가스에 의존해요. 이 두 가지 품목만 45%가 러시아 경제를 의존합니다. 한국한테 만약에 반도체도 못 팔게 만들어 먹고 자동차도 못 만들어 먹고 2차 전지도 팔지 말아라. 수출 금지. 미국의 수출 금지. 미국들만 써. 어디에도 못 팔아먹어. 대한민국 망한 거죠.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던지든지 간에 지금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단부부, 크림반도 아래에 있는 이쪽 지역만 러시아한테 독립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판문점처럼 DMZ처럼 휴전선처럼 1200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쪽 그리고 남쪽 크림반도를 포함해 이쪽은 러시아한테 주자는 겁니다. 이미 저런 것이 전쟁 이전에 이미 그것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자체 투표를 냈었습니다. 루안스크주, 도네츠크주, 자포리, 헤르손, 크림반도 이쪽 남쪽에 대해서 지자체가 투표를 했는데 90%에서 85% 이상으로 러시아 쪽이 자기들은 옛날 러시아로 가겠다. 원래 여기가 러시아였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을 빼고서는 우크라이나도 나머지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짜배기 지역이다 보니까 저기를 떼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결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입니다. 그러면 21일 안으로 종결 선언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 주식은 움직입니다. 그러면 북한한테는 이 부분이 그 다음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러시아는 무조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죠. 전쟁 종전 선언을. 그러면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괜찮아져 가면서 우크라이나는 팽당하게 되고 러시아와 같은 지금 군사적 채비체를 맺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던지는 당근을 당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의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러시아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미국도 보고 그렇게 던지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던지는 당근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채찍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채찍보다는 당근 쪽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것 같습니다. 왜? 어제 현대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난티 같은 종목이 8% 급등, 어제 같은 장에서 급등 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네들 코 아래, 미국으로 따지면 쿠바 같은 지역이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서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 러시아를 굉장히 견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패권이 약간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중국과 미국에서 러시아, 중국 쪽 힘을 러시아가 약간 좀 떼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럼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상원 의원 52석, 기타 의원까지 포함하면 53석.
압도적으로 공화당입니다. 하원까지 218석. 이틀 전에 최종적으로 중간 선거를 발표 나가면서 상원, 하원 다 장악이 됐어요. 따라서 저희들은 대북 정책 관련주와 우크라이나 내정 종결에 대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대한 재건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 당근 정책으로서 관심 갖고 트럼프 2기 시즌 2 이번 주에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